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크게 무너져가지고 특별히 어떤 종목을 소개하거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지수 전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은 좀 전반적인 지수, 특히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가 0.86, 나스닥이 0.8%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5%나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었는데 코스피는 생각보다 또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또 생각보다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됐는데 그게 코스닥의 수급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코스피의 매도가 훨씬 셌고 코스닥은 매도세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 코스닥의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덜 나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같은 날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지수가 좀 무너지고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무너질 때는 좀 쉬는 것도 투자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죠. 쉬어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쉬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미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한테는 또 이런 날이 기회가 될 수 있었죠. 특히 코스닥의 그 좀 급락했던 종목들 쪽으로 좀 오전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2차 전지주들 오늘 또 잘 간 종목들 계속 잘 가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거나 했으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언제나 그렇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그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꼭 반드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날은 좀 관망하면서 보셔도 되고 또는 어떤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낙폭 과대주 쪽으로 그리고 시장이 좀 받쳐주는 지금 오늘 같으면 확연히 코스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오전에 낙폭 과대주 예를 들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오늘 오전에 제일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장중에 4% 이상 이제 만회를 하면서 올랐거든요. 이게 시장의 어떤 흐름이기도 하고 워낙 좋은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오늘 반발 매도가 나왔던 건데 코스피는 안 좋은 종목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다면 코스닥은 확 빠졌다가 좀 만회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왔고 물론 또 역반대로 이제 오후 들면서 또 안 좋아졌던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주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장에 그 주도하고 있는 섹터 2차 전지라든가 몇몇 오늘 같으면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열대야 이 폭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신일전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쉬어가든가 아니면 좀 아주 칼같이 재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3 종목이 오르고 679 종목이 빠져서 1.0% 정확히 1% 빠졌고요. 코스닥은 415 종목이 오르고 927 종목이 빠져서 0.2%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졌는데 거래소 코스피는 개인이 9,300억 원어치를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4,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1,000억 원어치를 샀고 외국인이 350억 원어치, 기관이 567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회복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홍콩 증시가 급락했고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 상승에도 글로벌 증시의 약세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면 딱 하나 삼바만 1.89% 올랐고요. 어느새 90만원대로 올라섰고요. 지금 다 빠졌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2%대, 그죠? 하이닉스랑 셀트리온이 2%대 빠졌고, 또 카카오도 거의 2%, 또 포스코도 거의 2%, LG전자도 거의 2% 빠졌고요. 시총 16위부터 30위까지도 SK텔레콤과 그리고 한국전력이 두 종목이 이제 올랐습니다. 나머지 다 빠졌고요. 이거 시총 100위까지 넓혀봐도 16종목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84%가 빠지고 16%가 오르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 쪽에 뭐 종목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죄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시장이 무너졌다. 그렇게 뭐 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총 상위주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7.3%, 또 SK머티리얼즈가 4.4%, 솔브레인이 3% 이런 식으로 7종목이 올랐고요. 뭐 LNF 오늘도 무섭게 3.93%나 올랐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LNF, 오늘 포스코 케미칼, 또 뭐 그러니까 아주 뭐 가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차 전지주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그다음에 그 오늘 LNF, 또 포스코 케미칼, 천보, 그다음에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11%대 올랐죠. 그리고 또 상하 프론테크가 한 8% 정도 올랐고, 대주전자재료랑 뭐 엠플러스, 일진머티리얼즈,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랐고, 천보도 좀 올랐고, CIS도 5%대 올랐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는 분명히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진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수급이 좀 좋은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 보면은 어제보다 17.8%가 줄었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기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코스피는 LG 디스플레이와 대한유화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HLB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과열 종목 지정된 종목은 코스닥의 에코프로 한 종목이었다는 것. 그리고 거래 대금이 늘어난 종목은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LG 디스플레이, 카카오, H&M, 삼성전자, 대한유화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시젠,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LNF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두산밥켓, LG 디스플레이, 보령제약,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메지온, 다원치스, 헬릭스미스, HLB생명과학,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진 코스피의 이제 코스피 200을,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을 보면 아시아나 항공이 8.85% 빠졌고요. 그리고 한세실업과 동국제강, 한샘, 한미사이언스까지가 4%대 빠졌고요. 또 두산, 영풍, KCC, 지누스, 또 KG 동부제철, 고려아연, 신풍제약, 신세계인터내셔널까지가 3%대 빠졌고, 롯데 정밀화학과 현대위아도 거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이 종목들이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없는 종목도 있을 거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이렇게 뭐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 장중 흐름이 계속 이제 코스피는 좀 팍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뭐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외 오늘 이제 거래 결과를 보면
그 상승률 보지 말고 상승폭으로 얼마나 올랐냐 액수를 보면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결과가 나오니까 NC소프트가 6,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0.7%지만 6,000원. NC소프트, 효성 첨단 소재, FNF, 오뚜기, 두산 EUB, 일진머티리얼즈, 롯데푸드, 덕성 우선주, 또 노루홀딩스 우선주, 미원상사,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랐고요. 그리고 하락폭을 보면 태광산업이 5,000원, 삼성 SDI 4,000원, 한국쉘석유, 또 고려아연, 네이버, 효성 TNC, 금강공업 우선주, 코오롱글로벌, 삼성 SDI 우선주, 한샘, 롯데쇼핑, SKI 테크놀로지, S51 우선주, 남선알미 우선주, 또 녹십자 홀딩스, 신풍제약, CJ 대한통운, 두산, 동아소시홀딩스, 영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간외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액수가 좀 많이 빠졌을 뿐인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조금 이제 하락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도 있고 좀 높은 종목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빠졌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이 오늘 사고 판 종목을 보면요. 오늘 하루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았고 SK하이닉스, KB금융, 기아, 한국항공우주, 네이버, LG디스플레이, 대한유화, 현대차, 셀트리온, HMM, 코스모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많이 팔았고요. 산 종목은 솔루엠, 두산퓨얼셀, 한미반도체, 금호석유, 삼바, 삼성전자 우선주, SK텔레콤, 포스코케미칼, 효성첨단소재, 고려아연,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LG생활건강 이런 종목을 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또 기아,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셀트리온,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을 팔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HMM, CJ제일제당, 일진머티리얼즈, 두산퓨얼셀, 금호석유, 대한유화, FNF, 진원생명과학, 한샘 이런 종목을 샀습니다. 자, 연기금 보면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고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 NC소프트, 한국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기아, LG화학, 신한지주, 유한양행, 아모레퍼시픽,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팔았고요. 산 종목은 삼바,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CJ제일제당, 금호석유, 효성TNC, 한샘, 하이브, 삼성 SDI, 고려아연, SD바이오센서, 두산퓨얼셀, 코스모신소재 이런 종목을 샀습니다. 지금 보면은 판 종목은 다 파랗죠. 산 종목은 대체로 빨갛죠.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 연기금 뭐 다 마찬가지인데 개인들 보면요. 개인들은 제일 이제 왼쪽에 매도한 종목들 다 빨갛죠. 오른쪽에 매수한 종목들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솔루엠, 삼바, 두산퓨얼셀, 금호석유, 한미반도체,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일진머티리얼즈, 동아ST, CJ제일제당, 진원생명과학, FNF 이런 종목들을 팔았고요. 산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D바이오센서, 기아, 네이버, KB금융, 카카오,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빠졌고 내일도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오늘 이제 이제 종가가 3244포인트인데 지금 초록색 선 60일선까지 못 갔죠. 물론 아래꼬리 달고 이제 저점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60일선 자리가 322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60일선까지 더 빠진다 이렇게 봅니다. 3225 내일에 대신에 이제 제가 볼 때 그 길게 볼 때는 지금 60일선을 깬 적이 좀 별로 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60일선을 깬 게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보면은 코스피
S&P 지수가 일봉 차트가 60일선 깼던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10월 작년 9월 말 10월 말 두 차례 있었고 올해 3월 초와 3월 중순에 또 한 차례씩 있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60일선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올해 3월 이후에 다시 한번 60일선 아래로 내려가게 될 텐데, 60일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지금 우리 증시가 그대로 뭐 120일선까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60일선에서는 심지어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도 이제 바로 V자로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V자 반등을 코로나 사태 때 한 이후에는 121선까지 내려간 적은 없었고,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121선 근처까지 빠졌다가 지지를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60일선을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이제 121선도 좀 뭐 열어두고 봐야 되겠지만 121선은 지금 3156포인트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더 빠질까? 며칠 전에 7월 9일날 있었던 그 저가 3188포인트 정도가 이제 하단 심리적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뭐 안 빠질 거라고 보고요. 60일선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322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할 지금 상황을 좀 보자. 이제 종목별로 낙폭과대주들을 좀씩 사모으자. 코스피는. 근데 아직은 오늘처럼 이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코스피에서는 매수하는 것을 조금만 더 경계하자, 좀만 더 들여다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 오늘 지지 받았거든요. 1049포인트잖아요, 종가가. 근데 5일선이 1048포인트예요. 그러니까 5일선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면 그럼 다시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 상승 반전할 거라고 보는데, 코스피는 조금 더 빠졌다가 이제 지지가 나올 거고, 코스닥은 여기서 더 빠져도 11선 1043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6포인트 정도 더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여기서 어느 정도 약간만 더 내려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를 잘 살펴보고 가는 애들이 가니까 분명히 뭐 2차전지든 요즘 같으면 폭염이든 하여튼 몇 가지 산업군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나 또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고 종목별로 선별해서 매수를 할 준비를 하자. 현금을 좀 쥐고 있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또 내일 같은 날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날이 되었어야 되고, 또 내일도 그렇게 오전에는 아마 오늘 미국 증시가 빠진다면 좀 더 이제 갖고 계신 종목의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좀 들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기회가 온다.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코스닥의 시간이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기서 코스피가 좀 더 많이 빠져서 이제 60일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자. 이런 정도의 전략을 좀 세우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